세계 배터리 시장이 매년 25%씩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전 세계 기업들의 경쟁 또한 매우 치열한 상황입니다. 배터리 시장의 규모는 2020년 72조 원, 2025년 180조 원이 전망되고 있어 반도체의 뒤를 이어 국가 경제의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전자기기의 대중화가 반도체 시장의 성장을 견인했다면 배터리 시장의 견인차는 바로 전기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세안 메콩 국가들과의 성공적인 경제 협정과 중동 국가들의 시티 건설 및 대형 조선사업 수주 전망과 또 하나의 호재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터리 시장은 전기 자동차의 핵심으로 2030년 전기차 시장은 무려 1천조 원, 2억 5천만 대의 물량이 전망되고 있어서 더더욱 놀랍습니다. 이 물량은 계산해보면 연간 4,400만 대 정도로 이 시장을 두고 특히 중국, 일본, 한국은 치열한 전기자동차 개발과 판매 경쟁의 초입에 있습니다. 전기차가 세상에 처음 나온 지 130년, 전문가들은 올해가 배터리 기술의 한계, 즉 죽음의 계곡을 탈출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처폰이 장악한 이동통신기기 시장에서 스마트폰이 처음 출시돼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까지 그 수년간의 수정의 시간을 탈출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배터리 시장의 급성장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 200여 개국이 진행하는 이산화탄소 규제가 큰 배경 중 하나입니다. 파리협정을 채택한 200여 국가들은 2021년부터 신기후체제에 참여,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2도 이하로 유지, 1.5도로 제한한 것으로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등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강력히 제한하는 법규에 따라서 2021년부터 적용되면서 석유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내연자동차 회사들은 생산량에 따라 많게는 10조 원에서 수천억 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전 세계 각 기업별 자동차 생산량 대비 벌금은 폭스바겐은 12조 원, 현대 자동차도 3조 원, 도요타도 6천억 안팎에 이르고 있기에 저 벌금을 냈다가는 망하기 십상으로 환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시사하는 한편 전기자동차 등의 변화는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정보에 따르면 유럽의 국가들은 2040년부터는 내연기관차의 판매 금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며 노르웨이의 경우는 1조 7천억 달러의 국부펀드 중 화석연료기업 134곳의 투자금을 모두 없앨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지구 생존을 위한 전 세계의 에너지 변화의 움직임은 석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또 많이 사용하며 이산화탄소도 많이 배출하는 카타르나,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지역이 석유 중심의 경제 구조를 바꿀 수밖에 없는 미래 생존을 위한 신도시 건설에 사활을 거는 이유로 연결되고 있기도 합니다. 바야흐로 전 세계는 빠르게 배터리 업 띵스 BOT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노트북, 전기자동차, 드론, 로봇, 의료기기 등 최첨단 기기들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배터리는 이미 주요한 에너지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모든 것이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 시대도 배터리는 필수죠. 여기서 말하는 배터리는 일회용이 아니라 충전해서 수백 회, 수천 회 이상 재사용이 가능한 2차 전지로서 가장 강력한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리튬이온을 이용해서 전기를 일으키는 배터리로 가장 가벼운 원소이고 2차 전지 중 가장 전압을 높게 만들기 때문에 제한된 공간에서 많은 양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높은 출력을 내야 하는 전자제품이나 특히 전기 자동차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도 자가 방전이 거의 없어 수명도 길기 때문에 전 세계 산업계는 모두 고성능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죠. 2015년까지 리튬이온 배터리는 80%가 소형 정보기술 기기에 적용됐지만 전기 자동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같은 중대형 배터리로 확장되면서 세계 배터리 시장은 비약적으로 급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 9월까지 글로벌 출하량 기준 세계 10대 전기차 배터리 기업 중 7곳은 중국 업체로 이는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내수 비중이 60%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세계 배터리 시장은 테슬라의 독점 공급 중인 일본의 파나소닉을 필두로 중국 내수 물량을 독점한 CATL, BYD의 양강체제입니다. 매월 바뀌긴 하지만 9월 현재 일본이 37%, 중국이 29%로 두 나라가 65%를 차지하고 이어서 한국이 16%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위 5개 업체가 모두 한국, 중국, 일본으로
이들을 합쳐서 80%를 점유한 상태로서 올해를 기점으로 배터리 시장의 판도가 한국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 이슈입니다. 최근 뉴스로 중국은 자국 업체가 생산한 전기차용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던 것을 LG와 SK 기업이 생산하는 배터리에도 지원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보조금 빗장이 열리게 되면 그간 유럽과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아우디, BMW, 폭스바겐, GM 등에 집중했던 출과 투자의 국내 배터리 산업은 중국이라는 최대 아시아 시장에서 더 큰 기회를 잡는 것은 물론 동시에 다른 외국 자동차들의 배터리 등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8월달 미국 테슬라는 파나소닉과의 오랫동안의 철옹성 같은 독점 관계를 마감하고 LG화학의 배터리를 모델 3 등 50만 대를 생산하는 상하이 공장에서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테슬라는 일본 파나소닉 입장에서는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하면서 만년 적자에서 2년 만에 4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며 파나소닉을 흑자 전환을 성공시킨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설로 유명합니다. 이렇듯 테슬라가 갖는 세계 시장에서의 막강한 존재감은 일본을 제치고 LG화학이 테슬라의 기술, 양산 등 공급 조건을 만족했기에 향후 상당한 기회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BMW는 핵심 부품 외에 2020년 내년 2조 6천억 원 규모의 자동차 부품들을 SK이노베이션, 한원시스템, LG전자, 한국타이어, 포스코 등 국내 25개의 기업을 통해서 구매키로 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협력키로 하였으며 한국을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중추적 역할을 강조하며 투자 계획도 내놓은 상태입니다. 또 올해 11월에는 삼성 SDI가 29억 유로 약 3조 7천억 규모의 배터리 셀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10년간 5세대 배터리를 25종의 전기차에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세계에서 선두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에서는 배터리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은 증기기관 발명으로 시작됐고 이때는 핵심 에너지 광물 중 하나가 석탄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됐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서민들을 위한 물품은 물론 전쟁 무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 유럽에서는 석탄을 에너지원으로 차지하는 국가가 패권을 차지할 확률이 높았다라고 얘기되고 있는데요. 1차 산업혁명이 끝나고 2차 산업혁명부터는 현재까지도 석유가 주요한 에너지원입니다. 제조산업이 발달했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을 비롯한 다른 많은 국가들도 석유는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았던 석유는 전세계 50년 안팎의 매장량 고갈 문제가 대두되었고 새로운 에너지원인 셰일가스가 등장한 상황입니다. 석유는 동식물, 사체 등이 오랜 퇴적 과정을 거쳐서 높은 온도와 압력을 받아 유기물이 석유로 변화된 것으로 값싼 셰일가스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입니다. 셰일가스는 진흙이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암층 셰일층이 매장된 천연가스로 확인된 매장량만 300년간 쓸 수 있고 채굴이 가능한 양은 60년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 셰일가스를 생산하면서 2009년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1위 천연가스 생산국으로 부상했고 2017년부터 한국은 20년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다면 못하나 팔만한 천연자원 없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배터리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배터리 산업은 이제 5년 전후면 일상화될 1000조 원 규모의 전기자동차 시장을 비롯해서 1800조 원 규모의 스마트시티 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스마트시티 건설에서 핵심 기술은 또한 한국이 선도하고 있는 5G 기술로 4차 산업 시대로 접어들면 모든 가전제품, 전자기기가 연결되면서 전기 소비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항공기, 선박 등 거의 모든 이동수단에 사용될 것으로 향후 시장 규모는 상상을 뛰어넘는 규모로 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를 비롯해서 5G 기술, 배터리 만드는 기술은 현재 한국이 세계 최강입니다. 중국은 정부 보조금으로, 일본은 몇 년간 독과점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중국과 일본 업체의 기술력이 결코 낮지는 않습니다. 그 격차는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한국이 질주를 멈추지 않는 전제가 요구됩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전문가 조사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산업의 애로 요인은 재료 수급 안전성 30.7%,
제도적인 지원 부족 17.3%, 기술개발 투자 부진 13.4%, 총 60%의 요인이 재료 안정성, 지원 부족, 투자 부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20년 전 개발한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EV 기업들의 연구는 고속 충전은 물론 선 없는 원격 충전의 시대로 진입했고, 앞으로 리튬 배터리를 넘어서 수소 전지를 내다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동차의 엔진이 사라지면서 배터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우위를 차지하게 되면 특히 부품이 획기적으로 줄면서 기존 부품 업체의 판도가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 자동차의 디자인에도 혁명이 일어나게 될 텐데요. 2040년부터 유럽 시장은 내연기관차 판매가 금지되므로 세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전기 자동차 시대로 변화하면서 대용량의 배터리 전지가 부상할 것이며, 석유 주유소 사업 비용의 3%밖에 안 되는 전기 충전소 사업이 급격히 부상하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분야를 재테크 투자 대상으로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스터 골프 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